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9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구성. 자, 공사비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리해 두실 내용이 직접 공사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접 공사비. 그래서 이제 이 직접 공사비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기본적인 뭐가 들어갑니까? 재료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철근이나 콘크리트, 벽돌이나 타일 같은 재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재료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재료가 직접 저거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노후비 개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노후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자, 직접 노후비 개념이 있고 간접 노후비 개념이 있습니다. 간접 노후비. 그래서 이제 직접 노후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보통 이런 철공공이라든지 조적공이나 콘크리트공의 조적공이나 미장공 등 이 사람들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들이 직접 노후비에 해당됩니다. 노무자,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접 노후비입니다. 그러면 간접 노후비는 이 사람들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지원만 해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장 사무소 직원들,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현장 감독들,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이 간접 노후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주비. 자, 외주비 개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제작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여러분 샤시 같은 창호 있죠? 창호는 현장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것들이 바로 외주입니다. 외주 주는 거. 그럼 외주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창호나 또는 주방 가구하고 관련된 비용들, 이런 등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을 해서 그래서 완성품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외주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다고 돈이 다 들어간 거죠. 이제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 경비적인 측면은 이런 것들이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전력도 들어갈 것이고, 전력, 기계를 쓰면 기계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대비해서 산재 보험을 넣는 이런 보험료라든지, 또는 임차료라든지, 혹시 땅을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설비라든지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비에 해당된다는 측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구 개발비도 있을 거고 특허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경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공사 비목 해놨죠. 6번째 공사 비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일반 관리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된 재비용을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얘는 시험에 몇 번 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보통 임원이라든지 이 본사직은 부분의 급료하고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원이나 본사직원을 줄여서 임직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은 일반 관리비에 속한다는 점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정미량하고 소요량 개념이 나옵니다. 정미량과 소요량. 자, 정미량은 설계 도수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예요. 길이나 면적이나 최적을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설계 도서라는 것은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물량을 정미량은 결과적으로 할정률, 손실, 망실률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한 물량이에요. 고려하지 않은 물량이 정미량이에요. 애누리 없이 딱 필요한 개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파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저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할정률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할정률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320페이지 다시 할정률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가 다시 됐습니다. 할정률. 제가 할정률 나올 때는 타이밍을 정확히 거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였는데, 자, 이 할정률이, 지문 나온 건 그때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문제 낼 때 할정률이 지금까지 12회 때 시험이 냈고요. 15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17회 때 냈고, 18회 때 냈습니다. 이때 할정률이 지금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번. 할정률이 딱 4번 출제가 됐는데, 꽤 많이 나와요. 지문 쓴 것까지 하면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19회, 20회 때는 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잘하면 20회 때 지문 한 줄 정도 나올 거라 했는데,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다시 나올 때가 아마 됐을 겁니다. 느낌상. 이상하게 제가 안 할 때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청해 할정률만 조금, 청수 할정률만 좀 정리하자고 했는데, 할정률은 일단 제일 중요한 할정률이 3%, 거기에서 5%, 10%짜리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3%, 5%, 10%짜리를 정확히 명확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정률은, 자, 이런 할정률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소, 크게, 큰 것에서 작은 것.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옳게 열거하십시오. 이런 것도 앞으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호 연결 형태가 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정률이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이런 것도 나온다 해보죠. 왜 그런가? 3%짜리, 5%짜리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흐름상 이제 지문도 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가? 아마 어렵게 나오면 순서예요. 크기 순서로 열거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짜리는 유리를 기억하면 돼요. 1%짜리 유리. 그리고 2%짜리는 많죠. 그 중에서 도료를 기억하시면 돼. 도료는 이쁘라고 바르죠. 맞죠? 얼굴에 도장을 왜 하십니까? 이쁘라고 바르죠. 그래서 2%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하고 5%는 비교하시면 돼요. 상호 비교. 그러면 붉은 벽돌은 몇 프로? 3%인데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벽돌입니다.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 이렇게 칭해. 그는 5%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타일도 거기 나오죠. 모자이크 타일이나 독이질 자기 클링크 타일이 바로 저겁니다. 클링크 타일은 석기질 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석기입니다. 석기입니다. 클링크가 바닥용 타일.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 3%예요. 흙으로 만든 거는. 걔들은 흙을 구워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타일 중에 지금 거기 보시면 그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리움이나 비닐 타일 있죠? 이거는 이게 아스팔트 타일이에요. 이게 바닥 이거죠? 이걸 줄여서 아스타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 있죠? 사무소에 붙이는 타일들이 5%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기억하면 사무소에는 영어로 사무소가 오피스죠? 맞아? 그러니까 5% 이래 하시면 돼. 아스팔트 타일이나 이런 모노리움 타일 이런 것들을 사무소에 많이 붙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이거 부착하지 않았잖아요. 집에 이거 부착하신 분 있어요? 아스팔트 타일? 안 하죠? 이런 건 사무소 건물에 많이 하거든요. 5%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형철근은 3%인데 원형철근은 5%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고력볼트가 3%고 일반 볼트가 5%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저거 나오죠. 합판인데 일반용 합판은 3%인데 합판 수장용은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수장용이죠. 치장을 목적으로 붙이는 것이 수장용입니다. 수장용은 5%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와 5%짜리를 비교를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이 4%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 현강은 7%죠. 석고판 본드 붙임이 8%고 10%짜리 단열재를 체크하시면 돼. 단열재가 10%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재, 목재, 각재 나오죠? 목재 판재하고 각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목재, 각재, 각목이죠. 여러분들 각기목, 각구목, 각목 이렇게 치죠. 각재는 5%인데, 자, 거기 합판은 몇 프로가 된다? 목재 판재, 목재를 말을 잘못해서 합판이 아니고 판재, 판으로 한 거. 그래서 그거는 10%가 됩니다. 10%. 그래서 비교 좀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해 할정률, 이 청수에 대한 이런 할정률에 대해서, 품의 할정률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면, 청수는, 자, 이거는 말로 제가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책에 적어 놓으면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청수에 대한 품의 할정률. 자, 이겁니다. 청수가 높아지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으로 하기 힘들어져요. 높아지면. 맞죠? 여러분들도 높이 올라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포기하죠? 이래 저 계단이 있는데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이겁니다. 내가 30층에 살고 있으면 내려갈 일이 있으면 잘 내려갈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내려가겠죠. 맞죠? 그러면 이 청수에 대한 품의 할정률은요 10층 이하 10층 이하를 3%로 봅니다. 3%. 10층 이하일 때 3%를 봅니다. 3% 품의 할정을 대주라 이게 품에 대한 3%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층수가 증가되면 이거부터 5층마다 1% 증가시키면 돼요. 1%를 증가시키면 돼요. 3%만 외우고요. 딴 걸 외우면 안 돼요. 3%만 외우고, 그러면 15층이면 몇 프로? 15층이면 4%. 그 다음에 20층이 몇 프로? 5%. 1%씩만 증가시키면 돼요.
10층만 외우신 거예요. 10층은 몇 포로? 3포로 품의 할증을 더 증가시킨다. 10층 이하까지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5층 이하일 때는 몇 퍼센트? 4% 이렇게 5층마다 1%씩 증가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층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10층 이하를 3%로 보면서 5층마다 1%만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층일 때, 35층일 때 몇 프로인지 다 나오겠죠? 몇 층이 되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및 적용 기준에서는 저거 하나만 좀 봅니다. 우측에 자 CGS 단위 기준 자 봅니다. CGS 이 단위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얘는 지문만 2번 내세요. 답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G는 센티미터죠. 그래서 길이의 센티미터를 나타내는 게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다. 자, 그리고 G는 질량입니다. 질량의 그램을 나타냈고, 시간의 초단위 세컨드의 시간초를 나타내죠. 초단위.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다.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낼 가능성이 있다.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14번에 수량 계산 나오죠. 지정 소수의 이하 1까지 구하해서 끝수를 반올림한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정 소수점, 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한다? 1 이하라는 것은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반올림은 4, 4, 5, 2으로서 4 이하, 자, 5 이상은 올려주고 4 이하는 뭐다? 버리는 걸 반올림이라 하죠. 그래서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면적과 최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나오죠. 자, 이 공제를 하지 않는 것들, 공제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12회 때 지문을 내면서 기출이 한번 해서 12회 때 한번 답을 유도시켰고요. 지문을 한번 썼으면 2번 썼어요. 그래서 총 2번 냈는데 한 번은 답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나올 때는 니은의 볼트 구멍 가지고 냈어요. 작은 구멍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다룰 수 있는 게 그 지문에서는 보통 3가지를 다룰 수가 있어요. 볼트 구멍, 리벳 구멍 같은 구멍이니까 그거는 별도로 다루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음줄눈의 간격 있죠. 요걸 다룰 수 있어요. 이음줄눈의 간격. 그럼 이음들 저거죠. 타일과 타일에도 뭐가 있습니까? 줄눈 있죠.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하죠. 철근 콘크리트 내의 배건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다 안 써놨습니다. 일부러 다 안 써놨습니다. 다들 이렇게 쓰더라고. 자, 근데 자, 그 앞에다 쓰세요. 요거는 콘크리트 물량 산출입니다.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입니다. 적산할 때.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철근 콘크리트 배건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제 안 합니다. 제가 이거 학생일 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뽑아오라 하더라고. 물량을 콘크리트 물량 좀 뽑아오라 했는데
내가 철근 물량을 다 빼가지고 콘크리트 물량 뽑아갔거든. 밤새워서 개고생할 때 가더라고요. 철근 공제하지 않습니다. 물량 뽑을 때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물량 산출지 그거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수량 가급적 시공 순서에서 계산하시고 지중 소수점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정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면 절상이라 해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걸 절하라고 칭합니다. 반올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반올림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절상절하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사별 적상 개념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은 벽돌입니다. 벽돌이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고요. 계산 문제만 따지면 타일이 2문제 나왔었어요. 미장이 하나, 그리고 방수공사에서 1문제, 그리고 중량 구하는 것이 1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만큼 현재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그 계산 문제 제가 항상 나온다 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나옵니다. 준비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론도 냅니다. 그럼 벽돌공사에서 자, 벽돌공사에서 먼저 산출할 때 여러분들 시험을 갖다가 자 15분 동안 또는 10분 동안 문제 풀 거 5분 동안 문제 풀 거를 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1분에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적사는 여러분들이 주어지면 어떤 문제는요 1시간을 줘도 못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겁니다. 공동주택의 장기 수성 계획과 연관된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낼 수 있는 범위까지 해드릴게요. 벽돌공사에서 먼저 벽면적을 구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쉽게 내서 벽면적을 산출을 해요. 벽면적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시고요. 안 주어지면 벽면적을 산출하면 되는데, 자, 벽면적은 벽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벽의 높이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벽의 길이에다 벽 높이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벽 면적에서 공제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공제하는 것. 그 벽 면적에서 공제해야 되는 것은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개구부에다 벽돌 쌓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개구부는 창호입니다. 개구 면적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임방보 면적은 공제를 해야 돼요. 임방보 면적은 공제를 합니다. 이것은 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주의하실 때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제 요소가 아니야. 흔치보는. 흔치는 이게 흔치 개념이 되거든요. 자, 기둥과 수직부재와 수평부재가 이렇게 접속될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요것이 흔치보입니다. 이게 흔치보예요. 삼각형이니까 공제를 안 하는 거예요. 흔치보는. 명심하세요. 흔치보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개구부나 임방보는 개구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부재가 뭐였습니까? 임방이었죠. 다른 재료로 보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제를 하고 흔치보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벽 면적이 산출됐으면
자, 정미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정미량. 정미량은 벽면적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벽면적이 주어지면 바로 2번서부터 바로 출발하면 된다는 거고, 혹시 벽의 길이하고 높이가 주어지고 벽의 두께가 주어지면요, 이거 계산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벽 두께는 곱하면 안 돼요. 벽면적인데. 자, 그리고 벽면적 곱하기 여기에다가 벽두께별, 자, 우리가 벽두께별 면적당 소요 장수를 곱합니다. 기준량을, 면적당 기준량을 곱합니다. 기준량을 곱해서, 그러면 벽두께별 이 면적당 기준량은 표준형 벽돌로 기준 잡으면 돼. 이걸로 거의 시험 내요. 표준형 벽돌로. 표준형 벽돌일 때 0.5B 두께로 쌓게 되면 어때? 75장이 필요해요. 75장이 면적당 매가 필요합니다. 1B 두께로 가면요 149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요거는 75장이고 149장이 되는가 하면 요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자,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줬어요. 절상한 거야. 이미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면 돼요. 계산을 하면 더 어려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 면적당 75장이고, 그런데 요거는 저것 때문이다.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줘서 절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149장이 되는 거고 얘는 75장이 됩니다. 그러면 1.5B 두께로 하면 요거 두 개 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됩니까? 224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1B, 2B는 1B 더블 되면 되는데, 보통 시험은 이걸로 많이 내는 이유를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 줄게. 왜 1B로 내느냐? 1B로 내면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교수님들이. 그냥 암산으로 합니다. 왜? 150장으로 치가지고 면적당 한 장씩만 빼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계산기 없이 그냥 두드리라고 1B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3번 냈는데 계속 1B로 내는 목적이 그거예요. 암산하기 위해서. 150장으로 계산하면 딱 맞잖아요. 맞죠? 맞죠? 150장으로 딱 계산하면요, 뭐 10제곱미터에만 0만 더 붙이면요, 바로 정미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에 대한 거 10장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149장, 150장이 하는 거 맞죠? 짠머리 굴리라고 1B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성의시 내면 1.5B로 냅니다. 그래 내면 계산기 뚫이라 이게. 그럼 224. 그래서 저희 1B 내면 계산기 안 뚫리잖아요. 일부러 한 장씩만 빼면 되거든. 1제곱미터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B로 내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좀 성의시 내면 1.5B로 내고요. 그리고 0.5B로 시험 안 냅니다. 그러면 일반형 벽돌은요 65장씩 계속 플러스해 나가면 돼. 기존형은 65장, 130장, 195장, 65장 떨어져.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걔는 왜?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달라지거든. 그래서 표준형 가지고 시험 내고요. 그다음에 현재 벽돌을 거의 표준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다룬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소요량 구하라까지 이제 앞전에 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소요량 구하는데,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할증을 플러스해 준 거잖아요. 정미량에다 할증을 플러스해 준 거, 이것이 무엇이다? 소요량이거든. 그러면 이제 아까 할증은 자,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 같은 건 3%지만 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몇 프로다? 5%자. 그러면 할증을 구해가 플러스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봅시다. 콘크리트 벽돌은 몇 프로입니까? 5%잖아. 5%를 수치하면 0.05잖아요. 맞죠? 100%가 1이니까 0.05가 됩니다. 5%는. 자, 그러면 소유량을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 소유량은 정미량에다가 곱하기 바로 1이 바로 뭔가 하면 정미량이잖아요. 1 곱하나마나. 그러면 1.05 이러면 돼. 시멘트 벽돌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주면 바로 소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1.05를 그냥 곱하. 그러면 붉은 벽돌일 때는 1.03 이렇게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쉽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벽돌량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325페이지 보면 뭐다? 블록공사. 자, 이 블록공사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록공사는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록은 우리가 바로 4번을 다이렉트로 하세요. 자, 페이지 325페이지 블록 나오죠? 블록은 4번을 다이렉트로 하십시오. 다이렉트로 딴 거 필요 없이 블록은 바로 하세요. 소요량을 직접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더 하면 머리 아프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소요량. 그러면 소요량이란 것은 뭐다? 이미 할증을 포함을 했다 안 했다? 할증을 포함한 거예요. 할증을 포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증을 포함했을 때 그러면 기본형 블록하고 장형 블록 개념이 소요량이 틀리죠. 근데 기본형 블록은 몇 장입니까? 13장이고요. 면적다. 소요량이 장려형 블록이 17장이에요. 왜 2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블록의 크기 때문이에요. 블록 크기. 기본형 블록이 커요. 기본형 블록이 얘가 길이가 39cm예요. 얘가 39cm고 장형 블록이 길이가 29cm예요. 그래서 장형이 작게 나왔어요. 블록이. 장형들이 다 작아요. 치수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좀 작아졌어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장, 17장이야.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장녀, 맞죠? 장녀만 생각하세요. 장녀. 큰딸을 장녀라 하죠. 맞죠? 누가 나이가 많아야 돼요? 장녀가 많아야 돼요? 차녀가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7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7, 13살 이렇게 외우시면 13개, 17개 헷갈리면 이게 간혹가다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가 봐. 13장, 17장이. 그래서 간혹가다 반대로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거꾸로 돼 있는 게 있다니까. 나중에 시중에 보면 책들이 17장, 13장 반대로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장려형 블록하고 기본형 블록 헷갈리는가 봐. 간혹가다 반대로 써놓은 것도 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양 1세 비변할 때 사용되는 재료 양해가 나오죠. 그래서 자, 1대 2대 4 1대 2대 4라는 것은 자, 이 시멘트가 1이고 그 다음이 모래예요. 모래. 그리고 자갈이 4를 나타내는 거예요. 1대 2대 4의 배합비. 그러면 1대 2대 4의 배합비가 철근 콘크리트 사실 배합비입니다. 배합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비가 1대 2대 4예요. 그러면 1대 3대 6은 묵은 콘크리트 배합비가 1대 3대 6이에요. 1대 3대 6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 시멘트가 1대 2대 4일 때 얼마? 320kg. 자,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이에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시멘트 막 5포대 든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본 시멘트는 이거예요. 특별한 시멘트 빼놓고는요. 이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한 포대가 40kg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주 힘 좋았을 때 억지로 2포대 들었어요. 낑낑하고 3포대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5포대 든다 하거든요. 내가 노가다 뛸 때 한 2포대는 들어봤다 하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이래 5포대 든니 시멘트 한 포대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지. 내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 보시고 옛날에 쌀을 요새 가마니가 작아졌죠. 옛날엔 쌀 한 가마니가 80kg였었죠. 근데 지금 한 가마니 얼마에 팝니까? 20kg짜리 팔잖아요. 그래야지 들고 가지.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1대 2대 4의 배합비를 정확히 해 놓으세요. 아직 한 번도 낸 적은 없다. 한 번도 낸 적은 없지만 1대 2대 4의 비대 시멘트 자 320kg 8포대가 들어가고 모래가 0.45 입방메다. 그리고 자갈은 2배니까 0.9 입방메다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있죠? 철근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의 무게 있죠? 이 자중은 보통 2.4톤입니다. 2.4톤 개념이 돼, 철근 콘크리트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이거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2.5톤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2.5톤이고 묵은 콘크리트는 2.3톤이 돼요. 2.3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해줘서 제가 옛날에. 그래서 요거는 냈고요. 현재 이기 언급이 없어요. 이건 기억하세요. 철근 콘크리트는 2.5톤이 돼요. 다른 무게는 하지 말고 얘들만 제약해 놓으시면 돼요. 무게 냈다 다 무게 하는데 무게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얘들만 내요. 시험 지문에 철근 콘크리트하고 묵은 콘크리트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무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수공사 나오죠. 방수공사. 자, 방수공사는 우리 저걸로 326페이지 있죠. 이거 6번 문제 있죠. 요거 약간 변형시기가 바로 냈습니다. 이거 변형시기가 냈어요. 이거 수치만 살짝 바꾸어서 출제했습니다. 326페이지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 옥상 슬래브 나오죠. 이거 절반으로 해가 낸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먼저 옵니다. 325페이지 와서 보시면 자, 방수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파트 오래되면 누수되면 방수공사 새로 하죠. 맞죠? 그래서 이거 낸 거예요. 그냥 낸 거 아니고. 그래서 방수공사는 거기 1번 수량산출은 겹수나 청수, 해수와 무관하게 뭐다? 시공 면적으로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 면적, 시공 면적 산출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명심하세요. 뭘로 산출한다? 면적으로 했죠? 면적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 옥상 슬래브. 자, 옥상 슬래브가 이렇게 있었어요. 옥상 슬래브가 자,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현재 40m 얼마다? 20m짜리 옥상 슬래브가 있는데 위에서는 자 20m짜리 슬래브가 있다는 게 옥상 슬래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옥상 난간벽에도 방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난간벽 방수 높이가 몇 cm다? 50cm다. 근데 실제 저는 50cm로 했고 얘들은 최소 기준으로 낸 거야. 30cm. 방수층 치키올로 높이가 30cm거든, 이론상. 자, 그러면 사실 이 난간이 올라갈 거 아니야.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은 실제 높은데 얼마만큼 방수 높이를 했다? 난간이 50cm만큼 방수를 했다. 난간이 사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난간벽 있죠? 난간이 돌아가야지 안 떨어지지. 맞죠? 자, 그래 이렇게 되면 그럼 난간 높이는 얼마만큼 한다? 50cm. 50cm니까 0.5m잖아. 맞죠? 0.5m만큼 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옥상 슬래브 면적 그대로 구하고 옥상 슬래브 면적을 먼저 구하면 자, 이거 40m 곱하기 얼마? 20m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800제곱미터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난간벽 있죠? 난간벽 면적 구하는 거야. 난간벽 면적은 전체 길이를 다 구하면 되겠죠? 40m 플러스 20m 플러스 40m 플러스 20m 전체 난간벽 길이죠? 그럼 난간벽 길이 전체 얼마 나옵니까? 120m 아닙니까? 120m는 바로 40 플러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0 플러스 다 한 거예요. 120m에다가 곱하기 난간벽 방수 높이 50에 0.5m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60제곱미터 나와. 그럼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방수 면적 되는 거죠. 면적 860제곱미터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안 가. 앞으로 시험은 여기서 더 추가될 거야.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을 면적당 제가 몇 킬로 쓴다 했어요? 생각 없죠? 에이, 프라이머가 괜히 나왔겠어. 앞전에 방수에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2번 냈거든. 앞전에 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고르는 걸 방수에서 시험 냈어요. 그냥 낸 줄 알아요.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은 앞에 넘기지 말아요. 써줄게. 자, 0.4kg입니다. 면적당 0.4 면적당 얼마? 0.4kg 0.4kg입니다. 0.4kg 제가 그림 그려주면서 해드렸었는데 0.4kg. 자, 그러면 방수 면적에다 뭐를 곱하면 된다? 0.4kg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방수 면적 구해서 이거 외워놔야 돼. 프라이머 양 얼마다? 0.4kg.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0.4kg. 안 주어집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냅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일단 0.4kg. 일단 기본적인 거 아는 거 기본부터 먼저 출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수 면적 구하는 거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스팔트 프라이머 면적당 몇 킬로? 0.4kg. 이걸 외우십시오. 프라이머는 한 번만 딱 칠하고 말버릇입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두실 것이 미장공사 있죠? 미장공사가 이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장공사. 바르는 공사가 무슨 공사? 미장공사인데, 미장공사는
그냥 쉽게 기출을 했습니다. 모래양 얼마 더 가고 이런 거 출제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 둔대요. 우리가 밀리미터를 메다로 환산하는 거를 환산해야지 부피로. 부피는 몇 개를 곱해야지 부피입니까? 부피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치수가 있으면 일단은 몇 개를 곱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 치수에다가 이게 두께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미장의 양을 구하라 하면 부피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장의 두께가 얇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장 두께, 그럼 병 면적을 주어지는, 바닥 면적을 주어지는 미장 두께가 얼마야? 그러면 두께가, 예를 들어서 20mm였다, 이거. 두께가 20mm였어. 그럼 이거 메다로 환산 못하면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어지고 시험 내는데 이걸 환산을 할 줄 알아야 돼, 미장은. 그러면 밀리미터는 10mm가 뭐예요? 1cm, 100cm가 1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환산을 잘못해가지고 공을 몇 개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소수점 찍을 때 있잖아요. 잘못 찍어 두 개 이렇게 찍어 나가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0mm가 1cm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20mm가 되니까 몇 cm입니까? 2cm잖아. 메다로 따지면 얼마다? 0.0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밀리미터를 메다로 환산을 해야 좀 알면 돼. 미장은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걸 모르면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을 주어집니다. 뭐 벽이나 또는 바닥이나 주어집니다. 그러면 크기가 주어질 겁니까? 가로, 뭐 길이, 높이 주어질 겁니까? 벽이다 치면, 맞죠? 바닥이라 치면 가로, 세로 주어질 거고 두께 주어져. 그럼 두께를 밀리미터를 메다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걸 환산을 할 줄 알면 미장은 계산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야. 328페이지 이런 문제를 내지 않는 이상. 미장 낼 때 올해 미장입니다까지는 제가 맞춰줬거든요. 저는 근데 이 머리 쓰는 거 이걸 낼 줄 알았더니 단순한 걸 내더라고. 제가 낸다는 유형이 거의 내.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또 내면 얘들이 나오면 또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이 328페이지 타일을 봅니다. 타일. 자, 타일 공사 있죠? 타일 공사가 계산 문제를 2번 냈어요. 타일이 2번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거기에 보면 타일의 수량 산출 방법표가 나오죠. 정미량. 자, 그러면 이거는 1제곱미터당 정미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1제곱미터, 자, 이겁니다. 1제곱미터에 타일 이 정미량을 타일 정미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을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예요. 식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쉽게 이겁니다. 이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타일을 부착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일을 부착해 나갈 때 타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타일이 있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줄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면적을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줄눈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 떨어간다는 거죠. 절반 하지 말고 타일 길이에다가 요 줄눈이죠. 요거 하나뿐, 그러면 요거만큼 하나의 면적을 산출을 하면 요겁니다. 요거만큼 산출을 해버리면 요 타일 크기에다 줄눈까지 플러스 여기 한 변의 길이로 보면 돼. 요거 한 변 길이로 해서 한 면적이 나오면 1제곱미터에 얼마만큼의
타일 장수가 들어가는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산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계산기 없습니까? 계산기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또 연습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타일이, 예를 들어서 타일이 114mm였어. 한 변 길이가 114였고 줄눈이 6mm였습니다. 6mm. 타일이 6mm였습니다. 줄눈이 6mm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로 하면 타일 크기에다 줄눈 플러스 하니까 120mm잖아. 그럼 120mm니까 센치로, 메다로 환산해야 돼. 메다로. 그럼 메다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0.12잖아. 그럼 0.12m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거 플러스 요걸 해야 돼.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해서 하나의 면적을 산출하는 게 한 개 면적. 그러면 0.12m가 나오니까, 그러면 0.12m 곱하기 0.12m 하면 한 개의 타일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0.12 곱하기 0.12 하면 얼마 됩니까? 직접 곱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르게 나오는 분들은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리는 것도 연습이에요. 0.0144 됩니까? 하나 0.1444입니다. 그러면 1 나누기 0.1444 해버리면 1제곱미터당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두드려 보세요. 그럼 장수 나오죠? 여기 하나의 면적이잖아요. 줄눈까지 고려한 하나의 면적이잖아요. 맞죠? 그럼 몇 장 나옵니까? 요렇게 이제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정미수 1제곱미터 정미수량이야. 그러면 이제 면적만 전체 산출해서 이것만 곱해버리면 소요 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요 정미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증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타일은 우리가 할증률 몇 프로 했습니까? 소요량 구하라고 아까 타일은 자기일 타일이나 석기 타일이나 독이 이런 거 흙을 구워서 만든 건 3%라고 했죠. 그리고 아스팔트 타일이나 이런 건 몇 프로? 5%라고 했잖아. 그걸 고려해 주면 되는 거야. 소요량 구할 때는. 그래서 먼저 이거야. 1제곱미터당 우리가 타일 정미량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타일 크기에다 줄눈 한 거, 이걸 한 변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타일 크기 요 한 변으로 봐가지고 곱해서 하나의 면적을 산출해서 1제곱미터 1 나누기 0. 그 하나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그 소요 장수가 나오는 거야. 소요 정미량 수가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면적에다가 나눠버리면 전체 타일 정미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참 힘드니까 그냥 간단히 한 개 면적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1제곱미터 기준 잡았으니까 나누기 하나의 그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장수가 나오죠. 그걸 갖다가 이제 면적에다 곱해버리면 전체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기준만 딱 알면 돼요. 하나의 크기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동일하게 된다. 그걸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것만 딱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론이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28페이지 보면 타일공사 이 이론 부분은 아직 한 번도 기출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벽돌은 이론을 냈거든. 벽돌은 이론을 냈는데 타일은 계산 문제만 2번 냈거든요. 이론이 한 번도 안 냈어 아직. 그래서 1번에 타일 수량은 타일의 종류별 또는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에 따라서 타일 붙임 면적으로 산출을 하는 거예요. 붙임 면적. 자, 그래서 이겁니다. 면적당 몇 장이 필요한가를 산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면적에다 이걸 장수를 곱하면 되죠. 근데 방수는 더 쉬운 게 아까 프라이머 양 구하는 걸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 방수 면적에다 프라이머 양만 그냥 곱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뭐만 외워버리면 된다. 0.4km만 외워버리면 돼. 왜 그런지는 이유는 묻지 말고요. 그냥 해놓으세요. 아니, 다른 것도 많이 구하는 게 많은데 왜 프라이머 양만 합니까? 그러죠? 순서가 프라이머 양 낼 순서야.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328페이지에 보면 그 사면 개구 면적은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해야죠. 개구부에 타일 부착해요 안 해요? 개구부에다 타일 부착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 봅시다. 네 번째, 내부 바닥 타일 면적 구체 무슨 치수? 안목 치수 체크하세요. 안목 치수. 안목은 목자가 눈목자입니다.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 면적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붙인다 가정합시다. 바닥에 붙이면 벽 속에다 붙일 필요 없죠? 맞죠? 벽 속에다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요 바닥에 붙이니까 안목 치수로 계산돼. 그래서 중심 치수가 아닌 무슨 치수? 안목 치수를 기준 잡습니다. 안목 치수. 중심 치수 하면 틀려요. 산출하되 변기 등의 위생기구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일에서 유일하게 공제하는 게 뭐다? 개구부야, 개구부. 개구부만 공제해요. 개구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벽이든 어디든 봐요. 벽에 딱 앉아, 화장실에 앉아, 변기에 딱 앉아서 개구부를 쳐다보세요. 문에 타일 부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네, 그건 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십시오. 내부벽 타일 똑같아요. 거울 욕실장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일 부착하고 거울이나 욕실장 부착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뒤에 타일이 없다, 야매들인 거야. 빼먹은 거야. 부착. 그래서 원래는 타일 부착하고 거울하고 욕실장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6번에 타일 부침용 모르타르 손실량은 10%고요. 줄눈 모르타르가 100%예요.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눈이 100%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창호공사는 유일하게 나온 게 저겁니다. 330페이지 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7면적 배수표에 써 있죠. 그 플러시문 있죠. 얘가 나왔어요. 플러시문. 플러시문이 너무 빨리 냈어. 7회 때 냈어요, 이미. 9회 때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7회 때 냈습니다. 뭐 학생들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소송은 안 했고요. 소송할 사람도 없었고, 그때 1차는. 2차에서 누가 소송 한 번 했고. 그래서 이 플러시문 가지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문하고 양판문 알아둬야 돼. 양판문. 아파트 방문이 양판문 아니면 플러시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목 면적, 눈으로 보는 면적, 그렇게 안목이, 그죠? 이거 하나 보잖아. 그럼 양쪽 있고 옆에 있고 문틀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플러시문이 2.7에서 3배고, 근데 양판문이 이 볼륨감이 있잖아. 맞죠? 다.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미석이 창 기억하세요? 미석이 창은 와라바시를 꼭 기억하면 돼. 밑에 레일이 2개라 했죠. 미석이 창이 밑에 레일이 2개라 했죠. 11자잖아. 맞죠? 레일이 2개니까 와라바시 1.1을 꼭 기억하면 돼. 와라바시. 자, 그리고 철면제면에서 철문 기억하시면 철문이 저거잖아요. 아파트 세대형은 방화문이죠. 그래서 2.4를 기억하면 돼. 이사 갈 때 철문 열어놓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철문 열어놔요? 보통 때? 안 열죠? 이사 갈 때 활짝 열어놓고 짐 싸죠? 이사 갈 때
철문 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파트와 관계된 거 다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철제 계단은 아파트와 관계가 없는데 경사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경사 면적 곱하기 3에서 5배로 하면 돼. 철제 계단. 그 정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건축 설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